러시아가 전쟁 중인데도 한국 소주 카피하느라 공장 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스크바 어딘가에서는 진로 출신 기술자한테 고개 숙이고 소주 만드는 법 배우고 있는 러시아 대기업 임원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 소주 앞에서 무릎 꿇는 중이거든요. 일단 러시아 얘기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시베리안 알코올 그룹이라는 러시아 초대형 주류 기업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뭘 만들던 회사인지 아세요? 보드카입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통의 러시아 정통 보드카를 만들던 회사예요. 러시아인들한테 보드카가 뭡니까? 국주죠, 국주. 문화유산이고 자부심이고 정체성 그 자체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진로 출신 기술자 모셔다가 머리 조아리고 한국 소주 만드는 법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이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색 소주병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도수 13도까지 완벽하게 카피했거든요. 회사 명운을 걸었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진짜 회사 명운을 건 겁니다. 러시아 전통술 제조 기업이 자기네 정체성 다 버리고 한국 소주 만들기로 방향 틀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문화적 항복 선언이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 거 다들 아시죠? 경제 제재 받고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문화가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K-팝 듣고 K-드라마 보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당연히 한국 소주도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조차 한국 문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막아도 제재가 있어도 국경이 닫혀도 한국 문화는 스며들어요. 마치 물처럼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위력이거든요. 미국이 수십 년간 할리우드로 전 세계 문화 지배하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K컬처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그래도 수입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카피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에서 소주가 얼마나 팔리는지 아세요? 최근 3년간 평균 15%씩 성장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주류 시장에서 연평균 15% 성장이면 폭발적 성장이거든요. 기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미국에서 팔리는 소주 10병 중 7병을 미국인이 산다는 거죠. 68.8%예요. 68.8%.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소주는 교민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인마트에서 향수병 난 유학생들이나 사먹는 마이너 술이 아니라 진짜 미국 주류 시장에 당당히 입성한 거예요. 월마트 가면 소주 사고, 코스트코 가면 소주 박스로 사고, 동네 펍에 가면 소주 칵테일 마시는 게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CNN 같은 미국 주류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소주는 한국이 가진 최고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비밀이래요. 비밀. 마치 보물섬 숨겨진 보물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이들은 한국 소주가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병 더 팔린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완전히 경악했어요. 위스키와 보드카가 뭡니까? 서양술 문화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같이 위스키는 영국의 자부심이고 보드카는 러시아와 동유럽 전체의 정체성인데요. 그걸 한국 소주가 판매량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 소주를 가장 싫어하는 한국 술로 꼽았거든요. 과학실 알코올 냄새 난다고, 맛없다고, 왜 이런 걸 마시냐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는 소주는 대부분 한인마트에 소량씩 납품하는 게 고작이었죠. 완전히 마이너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주 전용 진열대까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K-드라마와 K-팝 때문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잖아요.
거기서 배우들이 소주 마시면서 치킨 먹고, 소주 돌리면서 회오리 만들고, 폭탄주 만들어서 원샷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지는 거죠. 저 초록병 정체가 뭐야? 왜 한국 사람들은 소주만 나오면 저렇게 신나해?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직접 먹어보고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소주 때문에 법까지 바꿨어요. 원래 워싱턴주는 술집이나 식당에서 술을 병으로 팔지 못하고 잔으로만 팔 수 있게 규제했거든요. 근데 한국식으로 소주를 즐기려면 병째로 사서 여럿이 따라 마셔야 하잖아요. 그게 한국 소주의 핵심 문화인데 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워싱턴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소주 판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래요. 만장일치.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가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시나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밥 먹듯이 싸우는 나라에서 소주를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의원들이 한국 소주 문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자기네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술 판매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문화에 공식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준 거거든요. 입법부가 나서서 한국 문화 수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 술자리 에티켓을 가르치는 기사까지 쓰고 있어요. 마타도르 네트워크라는 미국 여행 전문 매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술자리는 친구와 돈독한 사이가 됐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규칙을 자세히 소개했거든요. 미국인이 미국인한테 한국 술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6가지 규칙이 뭔지 볼까요? 첫째, 연장자가 술을 권하면 가능한 한 공손하게 받으라. 둘째, 자기 잔에 직접 술을 따르지 말라. 셋째, 연장자의 술을 따를 때는 병을 양손으로 잡아라. 넷째, 일어나거나 무릎을 꿇고 술을 받아 연장자를 존중하라. 다섯째, 원샷 문화를 이해하라. 여섯째, 절대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 보세요. 완전히 한국 전통 술자리 예절 그 자체잖아요. 심지어 양손으로 술병 잡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사를 쓴 미국인 기자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전통은 외국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연장자를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며 친구나 동료들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미국인이 한국의 위계 문화와 예의 범절을 옹호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등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나이나 직급에 따른 위계를 싫어하고 형식적인 예절을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근데 그런 미국인이 한국의 술자리 예절을 배우면서 이게 연장자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술 마시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해외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소주 회오리 만드는 법을 시연하면서 이걸 배워야 진짜 한국식으로 소주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주 회오리요,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에서 심심풀이로 하던 그 퍼포먼스가 해외에서는 소주를 마시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필수 스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면서도 자랑스러운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우리가 의미도 모르면서 영어 문구 티셔츠 입고 다니던 거 기억나세요? I am very good 이라고 써진 옷 입고 문법적으로 틀린 영어를 패션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글 문구를 자기들 제품에 박아넣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만드는 한국식 소주 모조품에도 한글이 꼭 들어가요. 왜냐고요? 한글이 있어야 진짜 같은 느낌이 나니까요. 이게 문화적 역전이 아니고 뭡니까?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술자리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동네 한인타운으로 몰려가서 삼겹살 먹고 소주 마시면서 건배가 아니라 원샷을 외치는 게 힙합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이들이 한국식 술자리에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형 동생 되고 언니 오빠 되면서 가족처럼 친해지는 그 분위기요.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라서 친구들끼리도 선을 긋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식 술자리에서는 그 벽이 확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 술잔 채워주고
형, 오빠 부르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고 회오리 만들고 폭탄주 제조하면서 웃고 떠들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는 그 흥겨운 분위기요. 이게 미국 젊은이들한테는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한국 술자리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한국 소주는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 이상이다. 우정을 돈독히 하고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이거 보세요. 미국인들이 한국 술 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소주는 그냥 술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우정을 쌓는 매개체라는 거죠. 이런 통찰을 외국인이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사실 한국 술 문화의 진짜 매력은 거기에 있거든요. 값싸게 취하려면 다른 술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소주냐? 소주는 혼자 마시는 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럿이 둘러앉아서 서로 잔 채워주고 눈 마주치며 건배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마시는 술이거든요. 소주병 하나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술 문화의 핵심인데 외국인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술 문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가보면 How to Drink Soju Like a Korean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수백만 뷰를 찍고 있고요. 틱톡에서는 소주 회오리 만드는 법이 챌린지로 번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소주병 든 사진이 힙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처럼 올라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한국 정부가 돈 들여서 홍보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마케팅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K-드라마 보고 K-팝 듣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 갖게 되면서 소주까지 찾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문화 확산의 힘입니다. 위에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요. 이게 지속 가능한 소프트 파워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 술 문화의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강압적인 음주 문화, 폭탄주 원샷 강요, 술자리에서의 위계 강조, 과음 문화 같은 거요. 솔직히 이런 건 절대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건 요즘 한국 내에서도 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112 슬로건 알고 계세요?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끝내고 음주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자는 건강한 음주 문화 캠페인이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중요해요. 못 마시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고 끝내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배려의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한국 술 문화가 세계로 나가야 하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이런 변화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매체에서도 현대, 한국에서는 그렇게 엄격히 지키지 않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 술 문화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예절은 존중하되 강압적인 부분은 없애고 건강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전 세계에 수출해야 할 한국 술 문화의 진짜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 한국 소주의 글로벌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K-팝과 K-드라마가 깔아놓은 한류의 거대한 물결 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거든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를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됐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싶어 하게 된 거예요. 소주는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술을 마시고 싶고 K-팝 아이돌들이 광고하는 그 소주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진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주가 가진 매력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도수, 다양한 맛의 과일 소주, 여러 음식과 잘 어울리는 범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그 특별한 분위기요. 전 세계 주류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맥주는 독일과 벨기에가, 와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보드카는 러시아와 폴란드가 수백 년간 지배해온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한국 소주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소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판매량으로 보면 한국 소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중 하나예요. 진로 소주만 해도 연간 수십억 병이 팔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대부분의 위스키 브랜드나 보드카 브랜드보다 많이 팔립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판매 금액으로 보면 다를 수 있지만 판매량 자체로는 압도적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주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소주의 성공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주류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 술 소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죠. 미국이 글로벌 트렌드의 진원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미국에서 소주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고, 미국인의 68.8%가 소주를 소비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이건 소주가 이제 미국 주류 문화의 일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한때 스시가 일본 음식에서 미국 일상식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소주도 그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곧 미국 대학생들이 파티에서 맥주 대신 소주를 마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인타운이 아닌 일반 동네 펍에서도 소주를 취급하고 있고요.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소주 모히토, 소주 마티니, 소주 마가리타 같은 퓨전 칵테일들이 힙한 바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이건 소주가 단순히 한국 술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베이스 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러시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러시아에서 한국 소주를 카피해서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러시아는 보드카의 나라거든요. 보드카는 러시아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마시던 술이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고, 러시아 문화와 분리할 수 없는 요소죠. 그런 나라에서 자기네 전통술 제조사가 한국 소주를 만들기로 했다는 건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해요. 이건 마치 한국에서 전통 막걸리 양조장이 갑자기 일본 사케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이제 보드카보다 한국 소주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는 여전히 보드카를 마시지만 2030세대는 한국 소주를 찾는 거예요. K-팝 듣고 K-드라마 보면서 자란 세대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건 단순히 소주라는 술 자체가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소주를 즐기는 문화 전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파란 소주병을 탁자에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잔을 채워주고 회오리 만들어서 원샷하고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한국 음식과 함께 먹는 그 전체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로 수출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문화 수입국이었거든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유럽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모방하던 나라였어요.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를 따라하려고 했고, 한국 음악은 J-팝을 벤치마킹했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죠. 그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